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재들에게 보이는 네 가지 특성인 호기심, 평정심, 뚝심, 이타심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전혀 결이 다른 경험들을 마구잡이로 시켜주는 것보다는 아이의 기존 배경 지식과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평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영재들은 왕성한 에너지와 활발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정심은 이런 왕성한 에너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너지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보실까요? 평정심의 사전적 의미는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평정심이란 단어는 좀 낯설지요. 아마도 평정심이 높은 아이보다는 산만하지 않은 아이나 차분한 아이와 같은 표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 의미도 비슷하지요. 그렇다면 평정심은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우세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주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지요.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아이를 흥분 상태로 만듭니다. 문제는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이전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마찰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평정심은 이때 흥분 게이지를 낮추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평정심과 반대되는 개념은 산만함이나 흥분성과 같은 단어입니다. 흥분성은 어떤 자극을 받아 감정이 격해지거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실 적당한 흥분과 긴장은 뇌를 자극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흥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지요. 이를 과흥분성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과흥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흥분성이 때로는 비상한 성취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영화 리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가 주인공 앤드류를 극강의 흥분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오히려 앤드류의 드럼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흥분성과 비약적 성장 사이에는 영재성, 다시 말해 타고난 재능이라는 변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아이를 이러한 과흥분의 상황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비약적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의 몰아붙임이 필요할까요? 러시아의 인지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이를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고츠키는 아동의 능력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아이가 가진 잠재력에 최대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접발달 영역 수준 정도의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자극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굳이 학년으로 비교한다면 현재 자신의 학년 수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한 학년 정도 높은 수준의 자극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정심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여기 같은 양의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커다란 하나의 통에 넣을 때와 여러 개의 작은 통에 나누어 넣을 때 어떤 경우가 더 빨리 식을까요? 당연히 여러 개의 작은 통으로 나눈 물이 더 빨리 식습니다. 공기와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이죠. 위의 예를 평정심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은 아이가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흥분한 상태를, 물을 나누어 담는 행위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선택하여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을 뜻합니다. 물을 덜어낼 통이 많다는 것은 아이가 고려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는 아이의 흥분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소 부모로부터 다양한 선택지를 받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흥분을 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스스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흥분 게이지가 상승하는 것을 낮출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마트에 가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많죠. 무작정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의 요구를 꺾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흥분 게이지는 점점 상승하게 되죠. 사실 아이에게는 그 물건을 기꺼이 포기할 수준의 다른 대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것과 동일한 수준의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강압과 권위로 이를 누르려고만 할 뿐이죠.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차분함을 유지 못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실은 평소 아이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지 않은 나의 잘못은 아닐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다이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재 심보 그 세 번째 요소인 뚝심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